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으로는 거의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이제 탈냉전 시대에 어떻게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는가를 정리할 건데요. 가볍게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 요거는 아마 2차 집필 끝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보죠. 시작을 할게요. 네, 여기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 뭐 내전, 뭐는 테러 등등 독립운동, 뭐 소수민족 문제, 티베트 문제, 분쟁 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지역에서 굉장히 서로 많은 다른 갈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이 갈등의 요인 바로 종족에 대한 갈등.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짜 서로 내전이 발생하면서 거의 종족 청소라고 불려질 정도로 학살이 발생했고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도 내전이 그리고 이 내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난민 문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보면은 흑인들 대부분 이제 난민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노예로 들어왔던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난민들이 다시 이런 인종주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모습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갈등. 대표적인 게 뭐 힌두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 카슈미르 분쟁이 되겠지요. 예,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원래 파키스탄과 인도는 같은 나라였는데 종교로 인해서 서로 다르게 분쟁을 했죠. 이 지역을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갈등도 있죠. 뭐 9.11 테러 또는 이슬람 IS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9.11 테러보다는 뭐 IS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9.11 테러로 인해서 이라크 전쟁이 있고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이 잡혀가서 처형되는 장면도 쌤이 봤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런 것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는 바로 영토 분쟁입니다. 요거는 이 자료는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바로 동아시아사에 있는 대표적인 영토 분쟁 사례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또는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그리고 이 남중국해를 바탕으로 하는 뭐 파라셀 군도, 스프레틀리 분도 이런 것들 가지고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지역끼리 하나의 뭉치자 하는 블록 우리 저번에 파운드 블록, 플랑 블록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화가 가속이 됩니다.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바로 브레턴 브레턴 우즈 회의가 있습니다. 브레턴 우즈 회의 같은 경우는 1944년에 있었던 인데요. 세계 기축 통화 메인이 되는 통화 화폐로 달러 미국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만들고요. 기축 통화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MF라고 하면은 국제 통화 국제 통화 금융 회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IBRD 이거는 국제 부흥 개발 은행 같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긴급 지원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세계화에 반해서 반대로 이제 지역화, 블록화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블록이 바로 유럽이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바로 유럽 연합이 출범을 하게 되죠. 하지만 뭐 최근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은 탈퇴를 했지만 말입니다. 네,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FT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주 자유무역지대 출범 같은 것들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전통적인 국민국가라는 경계보다는 국제적인 협력, 그러면서 요 안에 있는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기 안에서는 같이 하자라는 블록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뭐 유럽 축구로 보면 네이션스 리그 같은 것들이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대표적인 뭐 사례를 가지고 지도와 이제 사례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이제 EU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뭐 관세 동맹부터 시작을 해서 뭐 EC, 뭐 ECSC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유럽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EU의 깃발이고요. 그다음에 유로화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블록화의 움직임, 유럽연합을 아까 자연스럽게 살펴봤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세안에도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에이펙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아셈, 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같은 것들이 현재까지도 블록화돼 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더라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정말 간단했죠. 네,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종족과 그 다음에 종교와 그리고 영토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움직임들도 보이더라.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 바로 지역화, 그 다음에 블록화. 네, 이 세계화에 맞서는 반대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게 있다? EU,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올 한 해 세계사 수업 여러분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수업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